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든지 잘하는 막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2015년도 졸업생 MI큐브 솔루션의 김영호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막내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좀 사회에서 막내라고 하면 갓 들어온 신입이고 사실 이제 막 졸업했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은데요. 보시면 저는 회사에서 이런 말들을 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내가 듣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말들이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과정을 밟고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이런 말을 듣는 막내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때 저는 공통학과를 수업을 들었고요. 저 때만 있었던 학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학년 때 공통학과 수업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수업을 좀 복합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제 게임 개발 계열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 때 시범적으로 공통학과가 도입이 돼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좀 부작용, 그 당시엔 좀 약간 부작용이라도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게임 개발을 지원을 했는데 저한테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저는 연필로 쫄라면밖에 못 그리는데 저보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수업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저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수리 막 조립 이런 것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아까웠어요. 저는 개발하고 싶어서, 나는 뭐 코딩을 하고 싶어서 뭐 C 언어를 한 글자라도 더 배우고 그러고 싶어서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시키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것들이 성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게 저한테 좀 큰 부담이었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수업을 마치고 뭐 2학년, 3학년을 거치고 졸업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 나가니까 그때 배웠던 수업들이 저한테 지금은 되게 큰 자산이고 되게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뭐 컴퓨터 부품을 배우고 뭐 내가 CPU를 어디다 꽂고 이런 조립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개발하는 건 결국에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모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라는 게 되게 큰 자산이었고요. 게임 개발 계열이라든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계열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코드를 개발하고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요. 또 뭐 반대편에는 기획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람들과 한 팀을 이뤄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공통학과를 통해서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만 얘기를 하게 되고 디자이너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 디자이너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요. 저는 제 생각대로 얘기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생각대로 얘기하고 서로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뭘 할 줄 아는지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되게 일이 잘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돌아보니까 겪게 된 느낀 점들이고요. 저는 1학년 때 어찌됐든 저 수업이 부족하다는 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학교에 들어왔는데 제 생각보다 진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5개는 저는 전공을 하고 싶은데 전공 수업이 3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전공에 대한 욕심,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동아리 보통 많이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월 정도 되면 각 동아리에서 학교 벽면에다가 열심히 포스터도 붙이고 동아리 부원들 모집한다고 막 써붙여요. 저 때는 동아리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뭐 만들고 나온 것도 있고 제 친구들이 만든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동아리가 한 6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아리 수업이, 저는 수업은 아니죠. 동아리 활동,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남아서 동아리 활동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이유는 내 속도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을 들으면 진도를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찌되었든 못하는 친구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만 맞춰서 수업을 나가면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아무리 복습을 해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천천히 못하는 친구들도 케어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나는 다음 수업을 듣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수업의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 시간에 써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를 도와주는 선배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사실 내가 뭐 해야 될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뭐 컴퓨터를 잘하고 뭐 개발을 하고 싶다고 왔지만 내가 실제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가야 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선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서 수업을 복습을 하고 내가 뭐 재밌는 거 했어요. 근데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거 뭐 하지 이게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시죠. 너 그거 끝냈으면 다음으로는 이거 공부해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선배, 그게 제가 공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었고요. 그렇게 배우면 모르는 게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선배들은 저보다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정답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공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옆에서 서로 도와주는 친구라는 게 개발 공부를 저희가 한다라는 게 딱 한 가지 길만 배우는 게 아니고 되게 개발이라고 하면 파생되는 길들이 되게 많아요. 분야나 지식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뭐 A를 공부하고 있으면 제 친구는 B가 더 관심이 있어서 B를 공부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랑 둘이 얘기하다 보면 A에 대해서 저는 알려주고 친구는 저에게 B를 알려주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A랑 B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환경에서의 되게 좋은 점이고요. 아까 디자이너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친구들을 여러 명 묶어서 조를 짜주고요. 너희끼리 무슨 과제를 하나 만들어 와, 뭘 하나 만들어 와라는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 과제를 하다 보면 저는 게임 개발 쪽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뭐 포토샵 파일이든 무슨 파일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저는 그걸 이제 제 게임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제가 뭐 공통학과 수업을 들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직군의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더 길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하면 1, 2, 3학년은 대부분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동아리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가끔 뭐 이제 교내 대회나 외부 대회들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거나 관심 있는 분야면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이제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로 넘어갈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저는 이제 취업을 먼저 선택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가 되면 취업 맞춤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취업 대상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학 기간에 전문 교육을 따로 해요. 방학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에 학교에 매일 똑같이 나옵니다. 8시 반 아침에 똑같이 나와서 평소처럼 4시까지 수업을 듣고 하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듣는 수업은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랑은 조금 다른 게 현장 실습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는 기초 소양 지식을 올리는 거에 가깝다면 이 시기가 되면 진짜 현장에 나가서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쓰게 될 제일 바탕이 되는 지식을 새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만을 배웠다면 그때 가면 좀 더 회사에서 써야 될 지식들,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서버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장 최근까지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진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시다 보면 현업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좀 느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오셨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까지 현업에서 근무하셨거나 또는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현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진짜 더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지식들은 그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에 취업을 나가게 되면 진짜 유용하다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이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취업을 나가서 현장에 갔을 때 적응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개발 쪽만 공부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 취업 맞춤반 방학 한 달 기간에 우리가 뭐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자라는 수업을 하면서 뭐 계정 정보나 이런 걸 저장하는 DB를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수업들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가니까 똑같이 쓰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던 걸 회사에서 진짜 똑같이 쓰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나가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나는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진짜 어마어마하고 큰 걸 만드는데 과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수업들을 듣고 나가면 거기서 지시하는 업무들이 이거 아는 건데 저것도 아는 건데 해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 맞춤반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친구들은 좀 게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는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회사 나가서 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열심히 쓰면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라기보다 좀 열심히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다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해 내가 습득한 지식들은 나에게 빠른 적응을 통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선사해줬고요. 신입사원들이 보통 나가면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아요. 신입사원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좀 작은 부분이라도 회사 프로젝트에 되게 작은 부분을 맡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초기에 뭐 한 3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에는 되게 다양한 업무를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니까 훨씬 더 많은 분야의 업무를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빨리 하고 다른 걸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고조를 나쁘게 보던 사람들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생이고 대학도 안 나와서 일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되게 잘한다. 금방금방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고졸에 대한 편견을 깼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학교도 안 나온 게라는 그런 인식이 사라지고 되게 좋게 봐줘요. 그냥 개발하는 개발자 한 명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육 기간이 끝나면 교육 기관의 성과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일 잘한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저에게 저만의 업무가 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 기간을 3개월을 받았고요. 3개월의 OJT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습 기간을 끝내고 저는 바로 이제 출장을 나가서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한 달 정도 출장을 나가서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좀 큰 프로젝트의 한 파트를 온전히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 동아리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업무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회사 생활들 다 잘 했고요. 회사를 들어갈 때 앞에서 취업 맞춤반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서 약속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병역 특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간이 좀 많이 줄어서 1년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뭐 대학생으로 치면 학기가 3개에 바뀌는 거거든요. 1년 반이면 3학기가 날아가는 기간인데 저는 회사에서 병역 특례를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반, 2년 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병역 특례하면서 진짜 제가 이거 병역 특례를 하면서 제일 좋았다라고 느끼는 3가지가 시간 절약이고 돈 절약이고 경력의 향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요. 제 동기들 2학교 동기들 말고 이제 동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한 2학년 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안 보이게 되는데 친구들이 2년의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학기 중간에 돌아오거나 방학 기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되게 빈 공백기가 많고 그 기간에 되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남학생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졸업하면 26 정도 되거든요. 그때 취업하면 이제 1년 차인 거예요. 26에 1년 차인데 제가 25인데 지금 6년 차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역 특례를 하고 선취업을 한다라는 게 그런 기간의 단축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돈이 확실히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군대 월급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래요. 근데 애들이 뭐 진짜 군대 안 간 애들이라고 치면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의점 나가서 한 달을 벌어도 한 200 가까이 벌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취업을 했고 나만의 직장이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전공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죠. 거기서 군대 기간 1년 반 동안 남들 군대 갈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 버는 돈은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돈을 저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모아두면 그 돈이 나중에 후진학을 할 때 제 학비를 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력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후배, 여기 학교 후배 나온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졸업하고 회사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병역특례를 지원해주지 못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2년을 갔다 오니까 감을 다 잃는 거예요. 2년간 내가 개발에 손을 못 대요.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복직을 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른 방향을 찾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계속 있고 경력이 계속 늘어나죠. 그 친구들이 군대가 있는 2년을 경력으로 안 쳐주지만 저는 회사에서 업무로 병역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제가 얻은 건 이 세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앞에 학교 생활부터 병역특례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남더라고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 나이에 비해서 되게 긴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병역특례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예비군 1년 차가 됐고요. 네, 그래서 또 나를 인정해주는 동료들이 있어요. 저희가 회사에서 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를 신뢰하고 존중해주시는 상사, 그러니까 조직장들, 부장님들이 계시다는 게 되게 큰 도움, 그러니까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결정권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적어뒀는데 차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후배들한테 특강이나 뭐 이제 제가 뭐 방과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가도 된다. 뭐 우리 회사 거 마음껏 알려주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편하게 후배들한테 저희가 현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사실 뭐 대외비라고 뭐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인정을 받았고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허락되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또 저는 이제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수시를 넣었고요. 선취업 후진학 전형은 수시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과 방과 후 동아리 활동과 뭐 취업 맞춤반, 병역 특례를 하고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